네이버도 저희 생성형 AI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그 검색이 고도화되면 어디서 긁고 올까요? 네.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긁고 오겠죠. 그렇지. 어디서 끌고 오겠어. 네. 네. 외부 구글 걸 긁고 오진 않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블로그 여전히 중요하다. 반성해 보겠습니다. 아, 여전히 그래도 꾸준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자, 안녕하세요. 유치맨 안철준입니다. DMC 5월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왜 블로그가 아직도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2025년도에는 블로그의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똑같은 옷입니다. 아, 그럼요. 4월부터 5월까지 똑같은 옷인데? 저는 사실은 검은색 옷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검은색 옷이 너무 많아요. 옷은 다른데? 네, 옷은 다른데. 옷은 다른데 검은색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1, 2, 3 이렇게 쓰십시오. 아니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좀 친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더위도 많이 타면서 왜 검은색 옷만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향이 아, 성향이. 네, 성향이 좀 그렇네. 저도 사실 블랙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제일 무난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블랙만 있지는 않다. 아, 저희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죠? 네네, 네,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네네. 오늘 화두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블로그가 중요하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신뢰성 있는 그런 미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 사람들이 검색은 하니까요. 네이버에서. 이런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 중심 세대고 뭐 많이 퍼뜨려줄 수 있는 2030이 좀 돌아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체류 시간이나 뭐 기타 등등 제가 조금 기존에 강조해왔던 부분들도 정리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그런 게 필요 없다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성형 AI를 니로 지칭한다면 니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정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회차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GE라는 단어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이거 뭐 요즘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분명히 계실 텐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라는 요거의 이제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생성형 AI 검색이다. 뭐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요거 전에는 저희가 이제 SEO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그냥 한다 해서 SEO라는 말을 썼었는데, 물론 SEO를 여전히,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제는 서서히 아마 SG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찾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금 테스트를 해봤던 거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어디 근처에 있는데 주차 공간 찾아줘. 이런 거를 네. 한번 해보거나요. 네. 아니면 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요거 직접 가야 되니 요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가지를 실제로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스스로 했던 생각이 정말로 나는 딥하게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은 저희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많이 치잖아요. 근데 저는 생성형 AI한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내가 직접 가야 되니?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검색 엔진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넘어오고 있는 건데 대부분 다 넘어오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넘어오신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핀포인트를 찔러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생성형 AI한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적인 예지만 예전에는 그냥 주민등록 재발급 이걸 키워드로 잡아서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주민등록 재발급 직접 가야 하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SEO 시대에는 그렇게 안 맞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SEO 시대에는 키워드 단위로 그냥 검색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방법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GE의 시대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도 사실은 서서히 전환을 해나가는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그냥 이렇게가 키워드였는데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생성형 AI한테 물어볼 때는 인스타그램에 오늘 땡땡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는데 주제를 추천해줘라고 물어보죠. 네, 그렇죠. 생성형 AI한테
인스타그램 콘텐츠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검색하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사람의 니즈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즈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 니즈 중에서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에 가장 맞는 니즈를 긁어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제품을 놓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원하는 바도 다 다른 맞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를 SGE로 설명을 안 드리고 외부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가장 희한한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요. 주류 분야예요. 주류? 주류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네. 용량이 너무 많아요. 소용량부터 시작해서 네. 대용량까지 한 6개 정도 패키지가 있거든요. 도수뿐만 아니라? 도수뿐만 아니라 패키지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병 제품도 내고 페트 제품도 내고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다양하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니즈가 다르니까.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혼자 할 때는 그냥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캠핑 갈 때 조그만한 거를 뭐 100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캠핑 갈 때 큰 거 가져가야죠. 네. 이렇게 니즈가 다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얘다 이렇게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본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거죠. SGE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겠구나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어떤 단순 검색 키워드 중심이라고 하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글이 있었다고 하면 네네. 그 키워드를 찾기 위한 다양한 니즈들은 또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럼 파생되는 여러 개의 콘텐츠를 블로그에는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험 해보셨죠. 분명히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찾았는데 상위 노출돼 있는 블로그가 하나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그렇죠. 이런 아마 경험 해보셨을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했다면 사실은 빨리 찾을 수도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생성형 AI 시대로 넘어가면 SGE에서는 사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니까요. 네. 그런 정보들이 많다면 조금 더 위에 추천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나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걸 셀링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품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B, C 제품이 있는데 A 제품이 아쉬웠던 걸 B가 해결했다 그러면 B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걸 이제 정보 측면에서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이거 해결했어. 라고. 요런 시대가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하나 더는 비교에 대한 부분들. 요건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비교가 최고다 요즘은. 네. 요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살 때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도 그럼요.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원점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지만 갤럭시가 좋니 아이폰이 좋니 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까? 결론 아직 안 났습니다. 결론 났을 텐데. 결론 났어요? 아무튼 비교. 그럼요. 그렇죠. 어쨌든 엄청 비교하죠. 네, 엄청 비교하는데 네. 그걸 생성형 AI한테 비교하라고 하면 잘 긁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SGE에 가장 맞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짜왔어요. 네. 간단하게 짜왔는데 요 화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제 어떤 감정이 들어간 건 전혀 아니고요. 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어팟 프로 3하고 갤럭시 버즈 3를 뭐 번갈아 써봤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용도에 따라 선택이 답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을 내는 다음에 지금 보시면 비교하는 정보가 쫙 들어가 있죠. 네. 통합 품질은 뭐 어떻더라? 그 다음에 음질은 어떻더라? 가격은 어떻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같으면 그냥 에어팟 프로 3 후기 이게 사실은 상위 노출 글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비교형 정보가 돼서 사실은 생성형 AI가 정보를 취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내줘야 조금 더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A사와 B사가 있는데 B사가 A사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말해야 되는 이유가 A사 제품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게 아쉬웠었는데 이런 걸 해결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면 출처를 밝혀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출처를 보고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출처가 여기 있으면 이게 그럼 좋은 정보가 하고 들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튼 생성형 AI가 뭔가 레퍼런스를 가져올 때도 해당되는 질문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긁고 올 테니까 그렇죠. 관련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블로그라든지 뭔가 글들이 훨씬 더 검색이 다 잘 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핸드폰 상담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 네. 보통은 고가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분은 용도에 따라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정도 사용하시면 요거, 그다음에 웹서핑을 많이 하시면 요거,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요거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래요.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딥니까? 찾기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비싼 핸드폰 자꾸 강요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시는 기능 필요한 그걸로 구매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뭐 추천 받았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블로그에 있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죠. 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으면 기존 것과 계속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1.0 버전보다 2.0 버전은 당연히 더 나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 버전을 두고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면 2.0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1.0을 같이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비교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좋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자기 예전 모델도 상관없다.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0 넘어간 거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더 나은 게 분명히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에서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아쉬웠었는데 2.0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정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걸 보면 찾으면 얘가 좋은 것만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좋은지를 비교하는 게 찾기 어렵다. 그럼요. 그렇네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주 좀 큰 시도인 게 나의 기존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완한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비교할 수 있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블로그는 브랜딩이다라는 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기업 가서 블로그를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가장 좀 문제가 뭐였냐면 작성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두신 분도 계시고 네. 이 프로필 영역을 너무 성의 없게 다들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서 외부의 디자인도 조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홈페이지형 블로그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저희 그 블로그 메인 가시면 그냥 그 무료로 제공되는 화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좀 아쉽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회사 로고라도 하나 있는 것과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디폴트 값이 있는 거는 완전히 신뢰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계정 딱 들어갔는데 프로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네, 사진만 떡하니 당연히 있으면 그렇죠. 네.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블로그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저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썼는지 일단 모르겠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작성자가 이 글을 쓸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오늘 저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오늘 어디 식당 리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쭉 이러했는데 갑자기 식당 리뷰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얘 이걸 쓸만한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자의 인사이트를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게 커버가 되는데 작성자의 인사이트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걸 쓸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혹은 이 기업은 이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면 벌써 이탈하고 없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조금 좀 미비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필을 좀 점검을 하시라. 이런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의 프로필 사진도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개글도요, 그냥 단순하게 회사 이름, 뭐 아니면 뭐 브랜드명 이런 거 넣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우리 회사는 뭐 어떤 회사다라는 네. 정도라도 좀 넣어주시는 게 그래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크 회사면 테크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래서 썼구나라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아니면 외부의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에 네. 뭐 좋은 컨텐츠 있으시다고 하면 유튜브 정도 컨텐츠는 사실 올려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이런 네.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외부에서는 자꾸 외부 URL 넣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네, 하죠. 그거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남발할 때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유통 채널에서 그 구매 유도하면 나 얼마 수수료 받는다 이렇게 막 몇 개씩 넣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고요. 네. 유튜브 인베디드 하나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 좋은 자료가 있다면 굳이 블로그에 너무 집중해서 뭐 하나 쓰시기보다는 외부 자료 좀 소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좋습니다. 않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가는 작성자임을 좀 어필을 하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저희 외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로필의 영역에 요런 건 좀 넣어둬라. 요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요. 블로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길게 써놓지는 않는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여태까지 책 뭐 썼 정도는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잘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안 하죠. 굳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업이 제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외부에 나가서 업력이나 이런 것들 저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과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필드에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이걸 비유를 한다면 링크드인 쓰시듯이 네. 약간 좀 블로그도 그 정도의 느낌이면 좋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지어내면 안 되겠습니다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그래도 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프로필 영역이 너무 작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네.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영역인데 네. 놓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믿음 가는 작성자임을 어필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프로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네. 네, 맞아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콘텐츠의 아카이빙 블로그의 내용들이 진성성 있게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정말 재미없는 주제거든요.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주제 뭐가 재밌습니까, 사실이요.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죠. 글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주제죠. 네. 꾸준히 한 카테고리만 파면은 제가 하루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한 500에서 600명은 들어오는데 네. 사실 그게 처음부터 들어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그냥 아카이빙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가 내가 이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쓰지는 않나. 그래도 내가 뭔가 이 글을 쓸 자격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과 그런 얘기가 없는 거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뭔가를 계속 아카이빙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블로그만한 어떤 매체나 어떤 채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요.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거기는. 네. 네. 그러니까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다른 채널들도 원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만 내가 해왔던 이 모든 히스토리를 아카이빙 잘해서 잘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뭐 홈페이지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 홈페이지. 네, 네. 그러니까 블로그를 충분히 그 대용으로 활용하라. 여전히 아직도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럼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이나 어떤 전문성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블로그의 어떤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리고 이 편을 마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이버도 저희 생성형 AI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그 검색이 고도화되면 어디서 긁고 올까요? 네.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긁고 오겠죠.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어디서 끌고 오겠어. 네, 네. 외부 구글 걸 긁고 오진 않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땡땡 분야에 괜찮은 서비스 3개 추천해줘.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선점하시라.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블로그 여전히 중요하다. 반성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꾸준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긴 해요. 알겠습니다. 5월달은 이렇게 블로그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또 사실 마케팅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럼요. 뭐 네. 유튜브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네.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뭘 남들이 많이 바꿔주면 얘기할 게 자꾸 생기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뭐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게 예전의 트렌드의 느낌과는 정말 빨리 책 이제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뭐 그러고 싶은데. 출판사가 와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5월달 2번에 나눠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즐겁게 DMC 시작해봤고요. 까만 옷 말고 다른 옷을 한번 찾아봐라. 조언을 드리면서, 네. 자, 끝까지 저희 DMC 콘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